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럴 바엔 정의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정의다 라는 제목입니다. 정의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 의원직을 2년만 하고 사퇴해 비례대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원직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의원 1명의 4년 임기를 2명이 2년씩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나눠 먹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의원 개개인이 가진 특권을 축소할 대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불성설이란 사실을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헌법을 농락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면서 당 이름은 정의라고 합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의원직을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해 넉 달짜리 국회의원이 되고 현재 6석인 정의당 의석을 4월 총선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투표용지에 기호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꼼수 사직 안건은 국회에서 찬성 179표, 반대 76표로 통과됐습니다. 한심한 국회에 한심한 작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당 데스노트란 말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반대하는 고위직은 어김없이 낙마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의당은 2019년 조국 사태 초반만 해도 조 씨에게 버틸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데스노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신설과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법을 맞바꾸는 뒷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명에서 정의를 빼라는 비판이 빗발쳤고 탈당이 줄을 이었습니다. 막상 총선에선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의 뒤통수를 맞아 6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의당은 2021년 당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고 2022년엔 청년 대표가 당 관계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박원순 조문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 옹호당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런 당이 4월 총선에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했습니다. 나라와 선거를 희화화한 현행 선거법이 결국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례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떴다 방식 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정의당은 이제 간판을 내리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한 진정한 정의일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병력 감소 국가위기, 병력 확충 방안 논의 절박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교정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 1, 2년 군 복무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병역 수행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금태섭, 류호정 전 의원이 만든 신당 새로운 선택도 남녀 병역 평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까지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침묵해온 병력 자원 감소 대책을 신당이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찬반이 첨예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공론화한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병력 자원 감소는 일어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지상군이 36만여 명이고 북한이 110만여 명입니다. 10년 뒤 우리 육군은 29만 명, 20년 뒤에는 19만여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북한은 그때도 육군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입니다. 10년 뒤엔 3배, 20년 뒤엔 5배 많은 적을 맞아 어떻게 전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드론과 AI 등을 활용해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인간 병력은 전쟁에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승패의 기본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고전하는 것도 처음에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결국 하마스를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압도적 병력차 때문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첨단 군사력을 가진 미군이
1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십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위협에 맞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 정치인이라면 병력 자원 급감 사태를 걱정하고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병력을 늘리려면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거나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왔습니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포퓰리즘 장난을 쳐왔습니다. 현 18개월 복무 기간으로는 기본적인 군 지식과 기량을 숙달하기도 힘듭니다. 조금 익숙할 만하면 전역입니다. 이제 여성 군 복무도 논의해 볼 때가 됐습니다. 문제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병역은 남성의 책임이었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이미 우리 군에는 15,00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입니다. 전차 조종, 특전사는 물론 급료의 벽이라던 잠수함 근무까지 합니다. 여성도 행정 지원이나 드론 조종 같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가 어렵다면 여성 병사 모병제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군은 장교나 부사관만 뽑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국정 책임을 느낀다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평생 소득 40%를 세금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기본소득 시리즈를 또 꺼내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 더 추가되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 중에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결혼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자녀 2명을 낳으면 원금 50%를 감면, 3명이면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를 적립해 줍니다.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공약만 실천하는데 민주당 추산으로도 매년 28조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출생기본소득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출생기본소득을 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하자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은 그저 득표용 주장은 될 수 있지만 현실성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출생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주장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엔 국민 1인당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19세에서 29세 청년 700만 명에겐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 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금융 공약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요인 중 하나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400조 원이나 불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또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2024 경제학학술대에 발표될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나라빚을 갚고 재정지출을 감당하려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대표 주장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죄법 유예 끝내 무산, 요구 다 수용하자 그래도 안 된다니 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청 설치를 정부 여당이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결국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근로자 생계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있습니까?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유예 조건으로 민주당은 산업안전청 설립과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 원 확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조건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협상안 수용 가능성을 비췄지만 노동계를 의식한 일부 강경 의원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거부했습니다. 법 확대 시행 나흘 사이에 부산과 강원도의 영세 업체에서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처벌을 무조건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산업재해를 막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사업주도 자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 부진 앞에서 연명하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경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6단체가 2년만 더 유예하면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내놨지만 민주당은 외면했습니다. 영세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런 사업장이 전국에 83만여 곳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800여만 명에 이릅니다. 민주당 눈엔 노동계 표만 보이고 이들은 안 보입니까?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윤미향 씨가 국회에서 벌이는 어이없는 소동입니다.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총선에 정신이 없는 요즘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발신하는 사람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입니다. 하나같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주도했다고 믿기 어려운 소동들입니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 사건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개최했습니다. 60년 전 베트남에 파병됐던 우리 국군의 성폭력 학살 문제를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 여부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나선 것입니다. 베트남 참전단체들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를 모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며칠 전 윤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선 친북 인사들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다시 남침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윤 의원은 이런 황당한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라며 도리어 감싸고 두둔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간또 대지진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자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후원금을 자신의 요가 강습비 및 마사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8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위안부 운동을 해온 공로로 금배지를 달았는데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윤 의원은 위안부 매춘 발언을 했던 유석춘 전 교수가 지난달 말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 삶을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씨가 받은 형량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합니다. 심각하고 파렴치한 죄질로 볼 때 대법원의 법률심을 기다리지 말고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의 양심이라면 윤 의원 자신이 스스로 사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을 지키며 민의의 전당을 무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욕보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